안녕하세요. 코인 탐구소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NFT 용어 2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백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놓은 공식 문서이며 도스의 여러 탭에 걸쳐 내용을 적어둡니다. 로드맵, NFT에 대한 진행 계획,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로드맵을 잘 보면 이 프로젝트가 잘 될 것 같은 것과 안 될 것 같은 것에 대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22년 5월 어디에 무엇을 제안할 예정, 22년 6월 어디에 무엇을 제안할 예정. 이런 프로젝트보다는 22년 5월 이것 한다, 저것 한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 좋은 로드맵입니다. 오픈시. 오픈시는 세계 최대의 NFT 거래소입니다. 오픈시에는 메타마스크 지갑을 사용합니다. 민팅. NFT를 발행 주조한다라는 의미이며 NFT를 발행해서 판매한다. 보통 NFT를 오늘 민팅한다 라고 하면 오늘 NFT를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닷가. 플로어 프라이스는 가장 싼 가격입니다. 오픈시와 같은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가격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리스팅, NFT를 팔기 위해 올리는 행위입니다. 리스팅했다 라고 하면 보유하고 있는 NFT를 팔기 위해 올렸다는 것입니다. 에어드랍, 에어드랍은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10개 이상 보유 홀더들에게 NFT 1개 에어드랍 예정, 이런 말 보신 적 있으실 텐데 NFT를 10개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무료로 1개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는 활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NFT를 초기에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활이는 보통 미션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먼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프리세일. 판매하는 기간 중 일찍 먼저 파는 시기를 말합니다. 보통 화이트리스트에게 먼저 파는 시기입니다. 프리세일 중에는 보통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퍼블릭 세일. 프리세일 이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판매 기간입니다. 화이트리스트가 못된 사람들 그리고 구매하고 싶었던 사람들 모두가 참여합니다. 인기 있는 NFT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세일 시간은 3초 내외로 매우 경쟁이 치열합니다. 더치 옥션. 높은 가격에서부터 점점 가격이 낮아지는 역경매 방식입니다. 300클레이에 판매되던 물량이 남으면 1시간 뒤에 280클레이로 내려서 판매하고 1시간 뒤 남은 물량을 260클레이, 이렇게 가격이 점점 낮아지는 역경매 방식입니다. 디스코드. 카카오톡과 비슷한 SNS입니다. NFT를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디스코드는 필수입니다. 보통 가장 빠른 정보가 올라오는 곳이 디스코드입니다. 보통 화이트리스트 조건에 디스코드 레벨을 요구하거나 디스코드를 이용해 개발진과의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채굴. 디스코드 내에서 채팅 플러스 채굴이라고 해서 디스코드 레벨을 높일 때 쓰는 말입니다. 보통 화이트리스트를 추첨할 때 디스코드 레벨 3 이상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채팅을 해야 하는데 그 레벨링하는 것을 채굴이라고 합니다. 리빌. NFT 이미지 공개하는 것을 리빌이라고 합니다. 보통 NFT 민팅될 때 카드 뒷면처럼 모두가 똑같은 그림만 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리빌이 되고 나면 내가 산 NFT를 볼 수 있습니다. 카드깡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리빌한다 라고 합니다. 에머. NFT 발행한 개발자 또는 기업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는 질의응답하는 이벤트입니다. AMA로 NFT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거버넌스. 홀더들이 구성하는 의사결정 모임입니다. 홀더들의 투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냅샷. 홀더 이벤트를 하는 경우 5월 12일 12시 기준 스냅샷을 보내주세요. 이런 말이 있는 경우 5월 12일 12시에 NFT 보유 중임을 확인하는 사진입니다. 보유자 증명하는 용어입니다. 홀더. NFT 보유자를 뜻합니다. 페이퍼핸드. NFT를 민팅받고 가격이 오르자 말자 판매하는 사람을 칭합니다. 다이아핸드. 페이퍼핸드와 반대로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칭합니다. 국내의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을 통칭하는 말이며 원화를 입금해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곳입니다.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MEXC, FTX 등을 통칭하는 말이며 해외 거래소는 원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 수수료가 싼 코인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로 보낸 다음 해외 거래소에서 판매를 하는 원화는 코인을 구매해 지갑으로 보내야 하는 매우 번거롭습니다. 메타마스크. 대표적인 개인용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자주 이용되는 지갑입니다. 카이카스. 국내 프로젝트에 자주 사용되는 클레이튼 계열 지갑입니다. 최근 모바일용으로도 출시되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코인들. 이더리움, 매틱, 클레이, 트론, 리플이 있습니다. 트론과 리플은 보통 수수료가 저렴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옮길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 영어 약자 정도는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잭션. 한 번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트랜잭션당 5개, 이런 말 쉽게 보실 텐데 한 번 거래에 5개까지만 구매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포켓몬빵 한 번 결제에 10개, 이런 말과 동일합니다. 블록 높이. 트랜잭션 정보를 저장하는 블록입니다.
편하게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블록에 민팅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 30초 뒤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FP, 픽처 폴 프로필의 약자이며 프로필로 쓸 수 있는 이미지 파일입니다. 대표적으로 BYAC과 PFP NFT입니다. 러거풀, 프로젝트 운영진의 도주, 먹튀를 뜻합니다. NFT가 유행하면서 러거풀하는 프로젝트도 종종 보입니다. 성공할 것 같은 프로젝트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러거풀할 것 같은 프로젝트 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매 넣기, 지갑을 털어가는 사기 수법 중의 하나입니다. 개인 지갑에 모르는 NFT를 에어드랍 해놓고 그것을 클릭하면 해킹되는 방식입니다. 디스코드 개인 DM으로 사기 사이트 보내주는 것도 많으니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커, 초기 투자자를 뜻합니다. 초기 투자자가 대기업이거나 유명 투자회사가 베커라면 러거풀 당할 확률이 내려가겠죠? 파트너십, 인플루언서 협업 등등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 용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이 쓰이는 만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정도 용어와 내용을 알고 계시면 초보 티 안 나게 대화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탐구소였습니다. 엔드